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한두 건 폼나는 사건 수사한 검사들에게 집중됐던 영광을 이번 검찰 인사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이후 10여 명 넘게, 10명 넘게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권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하나둘 검찰을 떠나고 있습니다. 백주 대낮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이렇게 핍박하고 난폭하게 공격할 수 있는지 아연할 따름입니다. 대통령이 아마 용의를 하니까 내리누르고 집합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조국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한 거예요. 그때는 박수 친 거 아니에요. 잘한다 역시 뭐 이렇게 박수 치다가 그 칼날이 자기들한테 딱 와버리니까 이제 말을 바꿔버린 거죠. 김태현 변호사님. 네. 검찰 인사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인사와도 연관이 있지만 조국 전 장관 일가 재판을 맡고 있는 조국 전 장관 공판팀이 이성윤 서울지검장에게 최소 6명은 남겨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조국 공판팀 부장검사가 당시 반부의 부장하던 고영곤 부장인데 예. 지금 또 지방에 가 있습니다. 대구에 아마 내려가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접 이성윤 지검장한테 공소유지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수사에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이니까 인원을 좀 남겨달라고 얘기했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사실은 수사만 다 끝나면 공소유지가 사실은 그렇게, 그러니까 공소유지란 게 이제 수사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그 과정입니다. 예. 공소유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는데 2000년대 중반 넘어서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이 공판 중심주의 얘기하면서 지금 검찰도 수사도 수사지만 기소한 이후에 이 공판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새로운 증거 나오는 것도 많고 워낙 이제 요새는 이제 변호인들과 치열한 그 다툼의 공판정에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사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데 공판에서 공소유지할 때 인력이 줄어들면서 이 재판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인원을 좀 남겨달라고 얘기했던 거고 지금 실제로 공판을 진두지휘하던 부부장 한 사람이 통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본인은 통영에 발령이 났지만 이 공판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면 나 일주일에 한두 번 KTX 타고 왔다 갔다 하겠다라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예. 이성윤 지검장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죠. 지금 검찰 내부가 인사 때문에는 뒤숭숭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실제로 오늘 그 한동훈 검사장과 이 정진웅 부장검사의 몸싸움 관련해서 감찰이 있었던 서울고검의 정진기 감찰부장이 본인이 이제 검찰을 떠나면서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 좀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정진기 전 감찰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검사장 승진을 못하고 대구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어요. 근데 이 지금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뭘 조사했냐면 지금 정진웅 지금 부장검사, 지금 이제 광주고검 차장으로 승진해서 갔죠. 예. 이 지난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 할 때 그때 이제 독직 폭행 혐의로 지금 이제 감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진웅 부장은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조사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거부한 겁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광주고검으로 갔으니 뭐 제가 볼 때 아마 앞으로 조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문제는 바로 이 감찰하던 감찰부에서 5명이 전부 다 지방으로 좌천됐어요. 예. 추미애 장관은 이게 예를 들어서 당연한 정상적인 인사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진웅 부장검사를 지금 감찰하는 감찰부원들 5명이 전부 다 지방으로 좌천하고 감찰 당사자인 본인 피의자는 지금 승진해서 광주고검 차장으로 내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진기 부장이 결국 옷을 벗으면서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지금 시키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남겨간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남겨간 건데 결국 이번 인사가 어떤 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즉 정권편에 선 검사를 감찰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그건 제 해석입니다. 예. 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이후 검찰 내부 분위기가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그런데 눈에 띄는 보도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인용을 좀 해볼 텐데요. 장혜철 변호사님, 이거 신동아의 오늘 보도인데, 지난 금요일 보도입니다. 검찰 내부는 분노와 냉소다. 지금 이 시간에 오히려 영전을 받으면 치욕이다. 창피해서 술도 못 산다. 이런 내부 전원들이 신동아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거든요. 네, 신동아 보도에 따르면 현직 부장검사가 한 말인데 요즘 검사들 사이에서는 영전하면 치욕이다. 또 승진하면 승진턱을 보통 내잖아요.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 이 승진을 달가워할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술 한잔 사주기도 어렵다는 이런 전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보도의 진실성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느냐?
그야말로 지금의 승진은 곧 능력이 좋아서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권에 충성했기 때문에 승진한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사실 인사에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검찰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그 인사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한두 명의 아주 상징적인 인사거든요. 예. 지난번 인사가 한동훈 검사장도 윤석열 측근에 잘라내기로 상징성이 대표된다면 이번 인사의 상징성은 뭐니 해도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 논란을 일으킨 정진웅 부장검사의 승진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르게 승진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평소 능력이나 업무 성과와는 무관하게 정진웅 부장검사, 이번에 승진한 정진웅 차장검사와 비슷한 류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 승진을 달가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정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김관혁 교수님께 이 질문만 하고 저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검찰 인사가 좀 크게 나니까 법무연수원이 특수수사 경험치를 보면 그쪽에 다 능력 있는 검사들이 모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수통 검사들이 이제 일종의 좌천이 돼서 이 실무적인 어떤 기관이 아닌 법무연수원에 배치가 돼서 이분들이 이제 거기에 있으니까 법무연수원이 특수수사는 최고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빗대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박근혜 정부 때 윤석열 현 총장이 좌천이 됩니다. 예. 여주지청으로 가죠. 인내심을 발휘하고 지금의 총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여러 이제 검사들의 어떤 인사 불만도 있겠지만 예.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지금 인사 영전은 오히려 치욕이다라는 보도 얘기까지 저희가 인용해서 검찰 내부 분위기 정리를 해봤습니다.